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임직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 시민의 문화 및 체육 생활의 보장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콩가루가 된 관광 산업의 대부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한 생활을 이제 진흥하고 이제 관광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다다랐습니다. 특히나 서울 시내 25개 지자체가 모든 문화 및 체육 시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 시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곧 시민의 문화 체육 생활의 진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이 거기 있으니까라는 명언을 남긴 조지 말로리의 지향과도 같이 우리 서울의 멋진 산과 여러 관광 명소에 손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다면 관광 산업의 부활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도시교통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교통실장 윤중장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북횡단선 노선도를 먼저 한번 띄워봤습니다. 일단 강북횡단선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횡단선은 강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굉장히 매력적인 노선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 21년 8월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 평가를 진행 중에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곧 이어서 바로 정책성 평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라든가 값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나요?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교통 수요 부분이 좀 낮아서 경제성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수요가 낮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선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수요에 따라서 그럼 약간 조금 역사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 확률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역사 위치를 조정하거나 역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 개정 중 이제 가중치 변경 내용이 서울 시민에게는 이게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비 타당성 평가는 이제 SOC 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재정 사업을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절차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부분 평가인데 2019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변경이 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 이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평가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60 내지 70%로 굉장히 높게 작용이 되고 있어서 경제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특히 강북횡단선 같이 BC가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 중에는요. 왜 서울시에선 서울시 지역 균형 상황과 이제 교통 불균형 항목이 예타 평가 시에 이제 독립된 기준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기준 신설 혹은 예외 조정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청원도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지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표가 2019년에 완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서울형 지역균형 발전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역 낙후도 외에 도시철도 밀집도라든지 도시철도 접근성 이런 균형 발전 효과를 발굴해서 유관국간에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 자체 평가 지표에는 활용이 되지만 네. KDI의 그 평가 지표는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지역균형 발전 지표도 사실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서울이라는 지역균형 발전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한 측면도 있는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일부 구간을 움직이는 그런 전철이라서 예.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
동부권과 동남권, 뭐 서남권과 서부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지역균형 발전 지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국토부랑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확실히 서울 서북부 이제 동북부 철도 음영 지역을 이제 해소하고자 목적으로 이제 계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본 사업에 있어서 이제 지역 불균형 및 교통 불균형 상황이 유의미하게 이제 예타조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혹시 시도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요청을 했다라는 예. 그 광범위한 것보다 혹시 세밀하게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지표가 70% 가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경제성 지표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낸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우선은 이제 개발 계획, 주변의 개발 계획을 세밀한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그 개발 계획을 적용을 한다면 교통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베네핏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거장 규모를 조금 축소하거나 맞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원래 강북 횡단선이 급행과 완행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완행으로 조절하는 이런 사업성 평가 재고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성 평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교통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주변 개발 계획과 이제 좀 맞물려서 더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게요. 확실히 이제 노선도를 봤을 때도 그레이트 한강 그 선셋 프로젝트의 약간 뭐 링월드라든가 그런 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꼭 연계를 하셔서 좀 더 값을 유효하게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이제 수도권 이제 특히나 이제 서울시 내에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지수를 이제 반영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공감하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이제 생활 인프라가 다르고 그 때때로 이제 비수도권 신도시가 서울시 내 특정 자치구의 마을보다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더 잘 꾸려진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예. 저희 교통실하고 균형발전본부에서 이 예타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협업해서 지금 개선 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고 나면 기재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제 강북 횡단선에 이제 신설되었으면 하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역사가 조금 잘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홍제역과 상명대역 사이에 이제 간호대역, 그리고 국민대역과 정릉역 사이에 정릉성당역, 등촌역과 이제 난지역 사이에 염창나루역입니다. 뭐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간호대역이 이제 생길 경우에는 홍은동하고 홍제 3동의 주민 약 3만 명이 더욱 손쉽게 도심을 오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정릉 성당역은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문 쪽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거주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이점이 있겠지만은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교통 해소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마을버스를 환승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국민대역과 이제 정릉역 사이에 정릉 성당역이 하나가 세워진다면 마찬가지로 교통 취약 지역 그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염창나루역은 이제 강서구 염창동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 그 역사 중 하나죠. 그래서 교통 취약 해소를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약을 세우신 바도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역사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예비 타당성 평가 기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 신설에 관한 내용을 올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전철 역사 하나 건설하는데 신설하는데 약 500억 이상의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BC 즉 경제성 그 지표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추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예비 타당성 평가가 통과된 후에 실질 설계 단계에서는 원인자를 그 목적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럼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전제 조건 예비 타당성 평가가 통과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부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백이번 역사 이제 위치에 관해서인데요. 이제 본의원이 이제 지난 제 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제 5분 발언으로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그리고 제 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의 역사명은 충암고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도상의 위치를 보아도 이제 마찬가지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재미있게도 이제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선 이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분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남에 있다는 얘기는 서대문구에 이제 존재한다는 건데, 저 점을 찍은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시는 이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추진되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의원께서도 선거 당시 이것을 인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이후에 한번 교통실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02번 역사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이한 위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서부선은 잘 아시다시피 강북 횡단선과는 달리 이제 서부 지역을 남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지금 상당히 진행이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노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102번 정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서부선과 관련해서는 3번의 공식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그렇습니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10개년 계획, 2015년에 변경 계획, 2020년에 제 2차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역사가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위치는 101번 정거장과 740m 거리에 있는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 도면과 아까 말한 그 고시문에 나와 있는 도면에 나와 있는 좀 차이는, 사실 저기 나와 있는 계획고시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거는 축척도에 맞춰서 그려진 거고요. 지금 여기 세 군데 나와 있는 이 도면은 계략적인 표기만 한 겁니다. 축척도는 아니라서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좀 오해의 소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미경을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기 보여진 대로 충암학원, 충암초교, 그다음에 충암중 같은 현재 은평구 지역의 위치는 다 돼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저 개념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오해 소진이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정보 공개 요청 드려서 받아본 실제 이제 도면이 어떻게 되느냐를 해서 주셨을 때도 똑같은 걸 주셨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실수했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공식 자료에서도 똑같은 대로 주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면 그 대입값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넣어서 좌표를 입력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공식 나온 대로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실수라기보다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런 대체적인 개념 계략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고시문에 보면 개념 계략도 옆에 정확한 위치는 다 표기돼 있습니다. 은평 응암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고시 나갈 때는 축척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확실하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자 간략하게 이제 뭐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고시 공문입니다. 국가 공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충 그렸다는 그 설명이 어떻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적당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뽑아온 자료인데, 여기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공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는 불구하고 이게 그냥 축적도니까 대충 그려놨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역시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실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과거에서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대충 그렸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고시를 낼 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평가를 받을 때 그 점이 나중에 실시 설계를 할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도면은 실측을 지질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계략적으로 어디 인근 정도로만 표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몇 미터 부분은 거긴 지질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좌측으로 좀 옮긴다는 그런 자세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 102번 정거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세 개의 도시계획 고시문에 나와 있던 저 위치하고 저희들이 실측을 통해서 나타낸 실측 도면에 나타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에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자 도면을. 예, 확실하게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지금 세 군데에서 다 점 찍힌 부분은 명지전문대 앞입니다. 하필이면요. 그래서 더 논란을 더 가속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근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제 표시했다는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꼭 해소할 필요도 있는 법입니다. 예, 그냥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강북 횡단선과 이제 서부선 이제 두 노선 모두 이제 서울시민의 교통 취약 해소를 위해서 이제 실장님도 그렇고 임직원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꼭 해소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제 선정 내용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게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정거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도 그냥 눈대중을 대충 봐도 충암고교가 가깝지 않습니까? 응암초가 가까워 보이세요? 아니면 충암초가 가까워 보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응암초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충암 초등학교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충암 학원이라고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닙니다, 실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게 표시는 항상 충암고교, 충암초등학교. 참고로 저기는 초중고가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고요. 그게 지금 문제를 짚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 세 도시철- 군데는 주변 지역의 정거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명을 넣은 거지 그 옆에 넣겠다고 해서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게 고시문에 그 대략적인 개념도 외에 어디 인근이라는 한글로 된 문구를 넣습니다.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지 않습니까? 예, 저도 요청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됐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서대문구 이외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응암초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충암초가 앞이가 맞습니다. 설명을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세 번의 도시계획 공식적인 의사결정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공식화시키지는 않는 거고요. 세 가지 공식적인 대외적인 발표문에는 당연히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는 건 거리상으로 어디가 더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변의 대표적인 지명이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주변의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충암초등학교보다 은평 응암초등학교가 멀기 때문에 충암초등학교 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거장 위치하고는 좀 다른 표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정거장 위치해야 위치를 된다는 말씀드린 게 의미인 것이죠. 아니고요, 실장님. 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해소를 시켜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부분은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문서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 문서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2015년, 2020년 셋 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 역사 주변에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충암초가 맞습니까? 응암초가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2호선이요. 그 이대역 앞에 주변에 뭐가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이대역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의 해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역사를 어떻게 변경시켜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네. 논란이 있을 때 종지부를 확실하게 서울시에서도 불을 끌 필요가 있고 물론 실장님께서 뭐 잘못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해소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저 축적도 하고 그다음에 개념도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교통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도시교통실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경전철 사업을 통해서 교통 취약계층 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서울시 경전철 사업 대부분이 교통 소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노력이고 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될 교통복지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우여의 신설선, 신림선이 잘 아시다시피 예측 대비 부족한 수요, 높은 무인 비율, 개통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민자 경전철의 경영 효율화 등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도시철도 구축 사업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체험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립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다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향에 대해서는 저도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논란이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장님께서도 책임지고 해소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답과정에서 뭘 강조하시는지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부선 이제 실시 협약이 이제 마무리되어야지 이제 설계 후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이그 실시 협약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예상되는 혹시 뭐 소모될 시간이라고 될까요?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은 21년 5월 31일 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2년 12월 실시 협약을 마련해서 관련 기관, 다시 말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서울공투센터 법률지원 담당관 등 사전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 23년 9월 실시협약 체결 목표로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행정 예고가 돼 있고 시 재정계획 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협약 시에 이제 뭐 비용 대비 편익 등의 값을 이제 확보도 돼야 되고 실제로도 이제 많은 수요가 또 확보돼야 되는 게 중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검토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수요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 수익성도 보장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다시 도시교통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급하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그렇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도시 내 모든 도로를 다 하향 평준화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배기가스 배출하는 게 더 많아질 것인데 어떻게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정책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 하는 통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도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앙정부, 특히 이제 도로교통법 소관 부서인 경찰의 소관 어떻게 보면 우선을 가지고 했던 정책인데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50km 이내로 제한을 하고 예외적으로 60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 취지나 특히 이제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도 이 제도의 시행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적용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 서울시 내에서 이제 안전속도 5030을 탄력 운영하겠다, 개편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2021년에 이 제도 시행한 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감도는 좀 높습니다. 시민들 공감도는 높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 의견이 약 90%가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결과 시민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약 뭐 교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로 약 32개소에 대해서는 60km까지 허용하는 걸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디의 사견으로는 이제 보행자가 더해서 보행자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곳, 그리고 혹은 저기 산악 지역처럼 그 보행자가 잘 다니지 않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더욱 더 좀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일단 32개소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더 검토를 해서 예.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도로는 이제 빠르게 이동하려고 만든 도로에서는 이제 빠르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덧붙여서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 이제 시간 구분별 해제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네, 어린이 보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가만 생각해봤을 때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가 다니지 않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규제를 남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때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사실 어떻게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새벽 2시에 학교 앞에서 공 차고 있는 어린이가 좀 이상한 어린이지 않겠습니까? 뭐 비하의 발언은 아닙니다만, 네,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뤄봤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간적으로는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제한속도 탄력 운영제인데요. 경찰에서도 전국에 약 10개소 정도를 시범 운영지역으로 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한 50 정도로 좀 높여주고 주간에 특히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는 30으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제도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조금 위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3군데를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도 성북구의 그 광호초등학교 앞에 네. 이걸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까라는 거를 경찰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상 지금 조금 더 그 시범 실시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네. 아마 6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더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3개소는 어떻게 그 지정하게 되셨나요? 그거 3개소는 전국이고요. 그중에 서울은 딱 1개소입니다. 그건 경찰하고 협의해서 네. 저희들이 시범 사업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초등학교 앞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가 혹시 그 초등학교 앞이 그 길만 나 있는 큰 도로에 있나요? 그 예를 들면 저희 제 지역인 연희 초등학교 앞에는 연희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이점이 불편함이 있어서 더욱 더 부각이 되는 곳입니다. 한편 그 지금 선정된 곳은 어떤 사유로 됐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그곳을 지금 연희 말씀하신 그 지역을 관통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시민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계속 30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원이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광호초도 비슷한 지역이긴 하지만 야간에 학생들 통행량 등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나마 시범 시험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조금 더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시범지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려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가급적이면 그게 좀 더 절실한 곳에서 데이터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첨언을 좀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찰 부분에서 예. 운송업 배송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아무튼 네. 지역 주민의 민원 사항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통학 안전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운송업 배송업자들이 일부러 이제 심야와 새벽에 이제 운행을 하곤 하죠.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등장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효율을 못 낸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꼭 수렴해 주셔서 안전 속도와 더불어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좀 시간별로 이제 차등 해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려요. 실장님께서는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약자의 동행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서울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속도 5030 그리고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호 구역 시간 구분별 해제에 대해서 어떤 그 지향과 그리고 시선을 갖고 계신지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도시교통실장 답변대로 이 속도 제한, 다시 말해서 도시 전역에 원칙적으로 3050 네, 제도를 시행한 데 대한 대체적인 여론은 긍정적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너무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장소에 꼭 이런 시간대까지 이 속도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구간의 속도 상향을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시작을 했고 몇 군데에서는 예외적인 그 네,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현재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차제 운영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간선도로 등 도로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인 적용을 참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안전도 확실히 시장님 말씀처럼 네. 챙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쪽 말만 듣고 이제 뭐 해제를 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 실장님과 같이 그리고 이제 경찰과 협의하셔서 꼭 좋은 안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문화생활 보장입니다. 최근 이제 민노총의 무분별한 시위 행태로 2.5톤 트럭 40대 분량의 쓰레기가 서울시 곳곳에 이제 방치되고 남겨진 술과 안주거리 그리고 무분별한 노상 방뇨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이 큰 불쾌감을 얻고 피해를 얻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서울시를 방문했던 관광객들도 이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시티 투어 버스 위에 있는 저 여성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이미지를 망치는 행태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작태에 서울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장소 특히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장소의 경우에는 최대한 여가 선용 또 서울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생활을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충돌하는 가치로서 민주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집회 의견을 시위에 표출할 수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집단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느냐가 서울시의 고민인데요. 지금 보여주신 저 화면은 명백하게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당초에 예정돼 있던 그 장소성 본질적 기능에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긴 지금 차도를 주로 이용을 해서 시위를 했던 장면의 그 뒷모습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지난번에 그 차도 위에서 벌어졌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때에는 법적으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그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이제 이런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서는 확실히 일벌백계 한다고 본의원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서울시장님께서는 이제 현재 이제 서울 시내 시민들을 위한 문화 정책 혹은 이제 문화 생활을 위해서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신지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미래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서울광장의 경우에는 책 읽는 서울 광장, 또 그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금요일 토요일만 시행하던 것을 목금토일 나흘로 늘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이 동일한 제도를 광화문 광장까지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문화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해결한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이미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또 와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반열의 도시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세계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또 체육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을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그분들께 각인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지향을 항상 이렇게 품고 계셔주시고 실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보여주셨던 지향점들이 이제 보장이 되려면 확실히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장소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지금 밖에서도 지금 한쪽 광장에서는 스포츠 관련 행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점 상인들이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보수와 진보로 떠나서 이제 과도한 이제 무질서한 집회에서는 엄중히 조금 대처해 주시길 강요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시민 문화생활 관련해서 침해받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고 꽃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우리 서울시의 멋진 산과 그리고 관광 명소들이 서울을 세계화 도시로 만들기에 충분한 값어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로 떠나서 공휴일과 주말만 되면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온갖 집회와 시위, 행진을 하곤 합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더군다나 서울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실현되고 있는 1번지 광화문 광장과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 이 좋은 땅에서 마땅히 시민이 여가를 누리고 문화행사를 즐길 행복 추구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이 보장받을 때까지 확실하게 조율과 그리고 때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생활을 보장받고 관광객들에게는 멋지고 다시 오고 싶어하는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관광객들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해소가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동편의 확장과 이제 관광산업 부흥에 교통 취약 지역이 해소됐으면 하는 깊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 더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설계는 효율적이며 결과는 효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여서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10주년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서울의 매력이 한층 더 불타오르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조희영 교육감께서는 추경안에 충실해 주길 바라며 교육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